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두드러기가 왜 발생하는지, 자, 두드러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손상이 염증이라 그랬죠. 자,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신본도가 낮아진다.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빨리 피부 온도 올려라. 모공 닫아라. 땀의 분비는 줄여라.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우리가 조직에 변형이 온다. 자, 특히 두드러기는 팽진, 맥관 부종과 같은 조직의 융기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드러기의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드러기를 우리 서양의학과 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자, 서양의학에서는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장 성분이 조직 내로 축적이 되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팽진이라 그러고 또 발적 가려움증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세포의 손상으로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피부 온도가.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온도가 상승할 때 표면 장력은 약화된다 그랬죠.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무엇을 뜻하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 온도의 상승으로 피부 발적,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바로 팽진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히는 과정 속에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부 묘기증.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부가 어떤 긁은 부위로 더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얗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온도의 상승으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 생긴 것을 두드러기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개념은 같습니다. 정의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 원칙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구분만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드러기의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 물질이 들어왔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드러기의 발생 원인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인과 내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외인은 어떤 인체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 내 인체 내부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중금속, 독성 물질, 세균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도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체 물리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너무나 그 포지션이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지션이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브로드하게 이렇게 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환경 여건에 있어서는 온도, 습도, 압력,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도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러한 저산소증에 걸렸을 경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뭐 마사지, 레이저, 보톡스, 필러 이러한
영향도 다 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압력이 가해졌을 때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음식물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두드러기를 치료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포에 손상이 왔다라는 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압력, 온도, pH. 자,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한 3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를 하는데 세포가 손상이 되는 순간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 저하, 바로 ATP의 합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TP는 ADP로 될 때 인산이 하나 빠져나오죠. 그때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원초적인 동력이죠, 동력. 그런데 이 ATP의 합성 장애가 생기는 순간 바로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체온을 정상화시킬 주려고 애를 쓰겠죠? 바로 어디에서? 시상하부라는 거죠. 자, 시상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막게 되겠죠. 줄이게 되겠죠.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부터 닫힌다?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은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겠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관절, 구멍,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자, 쏠리는 부위의 조직이나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 자, 염증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은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죠. 바로 그때 팽진, 구진, 맥관 부종. 기본적으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면은 피부 발적, 그 다음에 우리가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자, 장기적으로 되면은 색소 침착. 이러한 염증성 증상들뿐만 아니라 온도의 상승은 조직에 변형이 온다. 바로 팽진, 맥관 부종, 피부 묘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바로 두드러기다. 이렇게 진단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드러기의 증상입니다. 자, 팽진입니다. 팽진. 일시적으로 피부에 윤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팽진이 생겼죠? 지금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생겼을까요?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조직이 윤기가 됐을까요? 그것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바로 열이 확 쏠렸다. 열이 쏠린 주변의 조직의 온도가 올라갔다.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했고 뭔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바로 그것을 응용력학에 있어서는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응력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팽진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병리 기전을 이해했을 때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부가 발적이 됐습니다. 음식이나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에 과민 반응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알레르기 반응도 과민 반응도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열이 확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쏠린 곳으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발적과 또 발진, 여러 가지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의 발적 현상, 피부 온도의 상승이죠. 자, 열, 한랭, 물 등에 의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랬죠. 열, 한랭.
뭐 열에 의해서 생기면 콜링성 두드러기다. 자, 차가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기면 한랭성 두드러기다. 물에 의해서 생기면 수성 두드러기다. 이렇게 뭐 다 구분할 수는 있는데 뭐 가려움증이 생긴다. 자, 가려움증이 생긴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돼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긁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자극에 의한 피부 묘기증입니다. 자, 긁게 되면 그 긁은 부위로 우리가 금이 가죠. 줄이 가죠. 자, 붉게 되거나 하얗게 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자, 붉게 되는 것을 적색 피부 묘기증, 하얗게 되는 것을 흰색 피부 묘기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피부 묘기증도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맥관 부종이 생긴다. 어떻게 부풀어 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증상의 기본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우리가 두드러기로 진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드러기의 종류죠. 자, 콜린성, 한랭성, 음식 유발성, 접촉성 두드러기.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음식 중에서 우유를 먹었을 경우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우유 속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자,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이 있을 경우는 포화지방산은 몸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열 에너지 발생 양이 줄어드는 거죠. 자,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온도 내려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모공이 닫히고 피부온도 올라가죠. 그때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우유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에 의해서도 우리가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일광, 열, 수성, 두드러기 이는 구진상 두드러기 형태에 따라서도 두드러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피부 묘기증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또 증상에 따라서 두드러기를 구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두드러기가 생겼죠라는 겁니다. 왜 염증이 생겼죠? 왜 팽진이 생겼죠? 왜 피부 묘기증이 생겼죠? 맥관 부종은 왜 생기죠? 이런 왜를 반드시 우리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두드러기는 쉽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드러기에 대한 궁금증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피부가 붓거나 윤기 현상인 팽진이 발생하는 이유 보죠. 자,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심부온도가 내려갔다. 심부온도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 올라가는 거죠. 자, 피부온도의 상승이다. 피부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고 조직의 변형이 왔다. 함몰이 되는 게 아니라 윤기가 된다 그랬죠. 자, 윤기가 온다. 바로 그때 부종과 팽진이 발생한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종이 생겼죠? 왜 팽진이 생겼죠? 뭐 가만히 있는데 왜 조직이 변형이 생겼죠? 부풀어 오르죠? 그런 걸 질문을 해보면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를 긁으면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유. 왜 그러죠? 자, 긁는 순간 피부에 마찰열이 동원하죠. 그때 모공이 열리는 거죠. 다른 데서는 모공이 닫혀져 있는데 그쪽에 모공이 열리면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다 쏠려버리는 거죠. 자, 피부 온도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죠.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화상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바로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드러기가 마찰이 많거나 관절 부위에 잘 생기는 이유 좀 이해되세요? 쉽죠? 이제는. 자, 마찰이 많은 곳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방출이 잘 된다라는 거고. 자, 그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 피부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고 그때 발적, 발진, 팽진, 또 우리가 피부 묘기증, 두드러기, 가려움증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 두드러기성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저녁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 대부분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요, 저녁에 가려움증이 왜 심해지는지를 이해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에 귀신이 온다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가려움증이 저녁에 심하게 되는 이유. 오후 6시가 되면 심부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새벽 1시에 저점을 통과하게 되죠. 바로 밤이 되면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더 닫히니까 열 에너지 방출은 더 어렵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한 본능적 행위,
바로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환자를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피부 묘기증이 생기는 이유, 바로 피부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다칠 경우, 자, 긁은 부위로 마찰열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긁은 부위로 마찰열이 생기면 그쪽으로 열이 다 쏠리겠죠. 자, 열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급격하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피부 온도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조직의 윤기 현상이 생기고, 그때 뭔가 그 긁은 부위에 따라서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라인이 쫙 간다 이겁니다. 살짝 만져보면 두툼하게 되죠. 조직이 윤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피부 묘기증이다. 그게 붉게 나타나면 적색 피부 묘기증, 하얗게 나타나면 흰색 피부 묘기증입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왜 적색이 되는지, 왜 흰색이 되는지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두드러기는 왜 염증이 발생했을까? 왜 피부 조직은 윤기가 될까? 왜 가려움증은 생길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 두드러기의 3대 치료 원칙이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만 표면 장력이 강해지니까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압력과 밀도가 높은 공간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피부 온도가 낮아질 경우는. 그러니까 조직의 윤기 현상, 팽진과 부종과 피부 묘기증과 맥관 부종과 같은 증상들은 완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 이유는 모공이 닫힌 거죠. 그래서 모공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죠. 자, 모공이 닫혔을 때 가려움증까지 생긴다 그랬죠. 자,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스팩을 대는 순간 모공은 닫히죠. 근데 피부 온도는 낮아지죠. 피부 온도는 낮아지는데 모공이 닫혀버리고요.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높아져 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의 치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이스팩을 대고 선풍기를 쬐고 옷을 벗거나 창문을 열게 되면 가려움증은 없어집니다.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모공은 더 닫혀버립니다.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다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가려움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두드러기가 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유일한 방식은 바로 이 심부 온도,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창문을 열게 되죠. 자, 창문이 열리면 열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리면서 창문에 성해가 생깁니다. 바로 액화 현상이 되는 거죠. 인체 또한 물리적 현상은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자, 내 몸속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모공이 열릴 겁니다. 어디에서?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자, 모공이 열리는 순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방출이 될 때 바로 그때 피부에서는 땀이 나는 겁니다. 자, 땀은 액체고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우리가 열 에너지가 빼앗길 때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액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공은 열리면서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해보죠. 두드러기의 3대 치료 원칙은 첫 번째,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닫혀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을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를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하게 되면
피부 온도도 낮아지고 심부 온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순식간에 발적과 가려움증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낮아져 버렸죠. 모공은 더 다치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열이 방출이 안 됩니다. 다시 강제적으로 긁게 됩니다. 자, 두드러기는 뱅글뱅글 악순환만 시작이 될 뿐입니다. 치료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드러기의 3대 치료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치료할 때 두드러기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드러기의 치료 방법은 4가지로 우리가 크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인데, 약물요법. 저 같은 경우는 자,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온중산안지제입니다. 자,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들을 쓰고, 그 다음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발한 해표지제,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염증 치료 해줘야죠. 청열 해독지제를 써드립니다. 이렇게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쪽으로 약을 써서 24시간 내내 좀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 동원이라 그러죠. 음식 하나하나가 약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음식의 특징적인 물성을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맛을 먹어야 될지 단맛을 먹어야 될지 맵고 차가운 맛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될지 pH가 낮거나 높는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또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고 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식이요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화가 잘 돼줘야 된다. 분해가 잘 돼줘야 된다. 흡수가 잘 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이 있죠. 자, 생활요법은 항시 내 환경, 주변의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항시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항시 옷을 좀 더 두텁게 입어주는 것도 좋겠죠. 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운동요법. 반드시 운동은 좀 해주는 게 좋죠.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주면 좋은데 못할 경우는 뭐 그래도 내 몸을 더 움직이는 쪽으로 생활 패턴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려움증은 낮보다는 저녁이죠. 그래서 낮보다는 저녁에 운동을 좀 해주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수영이라든지 스킨스쿠버 같은 체온이 낮아질 수 있는 운동은 치료 이후에 좀 해달라는 게 저 부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드러기 치료 시 주의사항들 있죠.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안 되겠죠. 찬물이나 차가운 음료들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모공이 다치게 되면은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는 열이 많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열 체질이야. 그래서 옷을 얇게 입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것 주의사항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두드러기는 왜 발생하는가? 또 심부 온도는 그렇게 중요한가? 심부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 내 몸의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은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자, 치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